자, 안녕하십니까. K투자 정보 서비스 시향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을 했는데 방송이 너무 끊기는 바람에 예, 제가 일단 방송을 스톱을 시켰습니다. 예. 어제 들어주신 분들한테는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장보다는 종목으로 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뭐니 뭐니 해도 예, 북한이 새벽 7시경에 미사일을 발사했죠. 그래서 일단 우리 시장도 상당히 좀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상당히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동아시아를 방문을 한다라고 합니다. 동아시아 방문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굳이 북한 입장에서 이렇게 미사일 말고 또 다른 어떠한 이런 제스처를 취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데 굳이 또 도발을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11월까지는 좀 시장도 그렇고 만약에 추가적인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이래도 별 다른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내성이 좀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뭐를 해도 시장에서 반응이 별로 없죠. 오늘도 보시면 외국인들은 연일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일단 시장 자체의 리스크적인 부분은 특별한 미국이나 다른 여타 중국이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일단 11월에 동아시아 방문을 통해서 새롭게 좀 중국도 만나고 우리나라도 만나고 일본도 만나겠죠. 그래서 좀 해결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 초반 하락을 했지만 이내 다시 상승으로 전환된 흐름이고요. 이 상승으로 전환된 흐름에서 특이한 부분을 보시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여전히 좀 강한 흐름이라는 거죠. 어제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나갔는데 결국엔 외국인들이 6월부터 시작을 해서 한 2조 3천억 정도 매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도 만약에 이제 매도를 했으면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훼손이 됐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되레 장 막판에는 매도를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물 옵션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좀 줄어든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에서 종목을 끌어올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코스닥 시장으로 종목별로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종목별 순환매가 매우 빠른 흐름입니다. 예, 순환매가 상당히 빠른 흐름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강한 업종에 있는 종목들로 매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나 실적이 3분기, 4분기, 내년까지 좋아질 종목들을 분할적으로 접근한다. 예, 분할적으로 접근한다. 나머지 세 번째는 이제 시장의 강세인 흐름에 있는 업종만 추세 매매를 하는 겁니다. 예, 단기적인 매매가 아니라 추세 매매로 끝까지 수익을 좀 내는 그런 흐름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세 가지 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단기적으로 강한 업종을 살펴봤는데 어제는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했다라는 데 의미를 좀 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신라젠이나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셀트리온 오늘 장중 뭐 연중이 아니라 거의 이제 사상 최고가를 갱신을 했죠. 뭐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거래소 쪽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도 뭐 장막판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어제만 만약에 또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시장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고 하락으로 전환될 수도 있었는데 어제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더 이어지는 모습이고 반면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부분이 오늘은 좀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어제도 잠깐 얘기를 해드렸지만 못 들으셨을 겁니다. 중국 쪽에서 이제 그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다 이제 생산을 줄일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이제 2차전지나 그리고 전기차를 뭐 관련된 장비 업체들에 대한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특히나 2차전지 소재 쪽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고 거기에서 이제 수소차가 연결이 됐죠. 근데 수소차는 거의 이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쪽에서 뭐 상당히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최근에 벤츠에서도 수소차에 적극적으로 기술을 개발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전지나 수소차나 결국에는 뭐 중국 쪽에서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을 줄일 것이다 라는 공통 분모가 작용이 됐고 거기에 벤츠가 우리도 기술 개발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시장에서 이슈가 된 부분이죠. 그래서 같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뭐 자율주행차까지 연결이 되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어제 그 르노 삼성 쪽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성 헬텍이 상한가를 갔죠. 예, 관련된 뭐 미동앤 시네마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팅크웨어 등등등 다양한 그런 자율주행 관련된 자동차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업체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삼성이 자율주행차 관련된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상당히 좀 강한 업종들로만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IT는 뭐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하나 더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LG그룹주입니다. LG그룹주. LG그룹주는 주식회사 LG가 있고요. LG는 LG화학과 LG전자의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화학, LG전자 뭐 이런 쪽이 좋은 흐름인데 이게 왜 좋은 흐름인지를 뭐 좀 깊게 들어가서 보면 결국엔 LG 그룹주들이 최근에 뭐 진행하고 있는 게 전기차를 위한 수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장비를 LG 그룹주 쪽에 본격적으로 감행을 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외적인 부분인데 예전에 그 LG 그러니까 GM이죠. GM이 자동차를 만들기 전에 특히나 뭐 전기차를 최근에 계속 GM도 만들고 있지만 하나씩 부품 하나씩을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동차를 만들었었던 그런 수순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LG 그룹주 쪽에서 LG 화학은 LG 2차전지 관련된 뭐 소재라든지 2차 전지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LG 그룹주 중에 또 뭐 상장되지 않은 업체인데 이게 아마 LG 이노텍, LG CNS 쪽으로 상장이 된 걸로 상장이 아니라 합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LG VNS라고 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는 전기차 모델을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건 뭐 시장에서 나오지 않은 얘기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그룹주들에 대한 움직임을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오늘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업종들이죠. 게임주들의 강세인데, 게임주들의 강세는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낙폭 과대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미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괜찮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고가 대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다. 그러면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매수를 해야 될 업종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뭐 화장품 같은 업종들은 중국에 막혀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 관련된 매출이 게임주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 외적인 부분 매출이 해외 쪽에서 더 많이 뭐 나오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낙폭 과대로 이미 가격적인 매력을 좀 지니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신작 게임이죠. 최근에 NC소프트가 많이 상승을 했었던 이유가 리니지 M과 리니지 모바일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한 상승, 어제와 어제 상한가 오늘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넥슨 GT도 마찬가지고요. X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에 대한 이슈가 가장 컸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작 게임을 관련돼서 만들고 있는 업체들 무조건 다 어떤 업종이건 뭐 같은 업종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예전에는 같은 게임이 주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같이 움직였지만, 이제는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차별화되는 흐름으로 더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게임주들이 가고 있지만 결국에 그런 흐름으로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뭐 순환매적인 차원이죠. 제약바이오가 올라갔고 2차전지가 올라갔고 IT그룹주가 올라갔는데, 과연 그럼 다음에는 뭐가 올라갈 것이냐, 그거를 보고 어느 정도 좀 자리를 맺고 있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세 가지 네 가지 종목들이 계속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보단 코스닥이 더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에는 다른 건 빼놓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보신다라고 하시면, 오늘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장 막판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의외로 좀 많을 것이다. 그리고 매매도 뭐 이쪽 안에서만 계속 하면 큰 손해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큰 손해를 본다라고 해도 뭐 일단은 손절가를 확실히 잡고 그리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K투자정보 서비스에서 보내드린 시황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뭐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좋아요나 공유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증권사 쪽에서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해서 다들 무료로 사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